자, 여러분 이제 또 수업을 해봅시다. 오늘 도파민 분비가 되는 거를 잘 알 수 있었어요. 도파민 분비가 어디서 나오냐면 같이 해보면 여기가 이제 미드브레인인 거죠. 여기가 미드브레인이고 나머지 이런 부위들이 이제 후뇌가 되는 거고 여기가 중뇌 그리고 남은 이 부분들이 이제 이런 남은 부분들이 이제 전뇌가 되는 건데 이쪽 부분에 이제 도파민을 분비를 하는 뉴런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뭐 태그멘텀이고 뭐 그런 피계 부위에 많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뭐 피계라는 부위가 또 중뇌 중에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위에 도파민을 분비를 할 수 있는 뉴런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. 그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이게 이제 시상이고 여기가 이제 뇌량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그 정도는 뭐 다 아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. 뭐 시상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 여기 시상은 계속 나와 있고 그거 말고 이거를 잘 이해를 제가 설명을 많이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질문이 좀 나오길래 그걸 지금 같이 한번 다시 봅시다.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. 그냥 원숭이를 데렸다가 뭐 자극 주고 이런 거 없어요. 그냥 뭐 신호 주고 뭐 요구르트가 아니라 주스 같은 거 먹이고 이게 없고 신호가 아예 없어요. 지금 보면 no CS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조건 자극 그러니까 아무튼 어쨌든 자극이 없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얘한테 원숭이에요. 원숭이한테 이 주스를 이제 연결을 해놓고 이 원숭이의 뇌 중에 특히 도파민을 분비를 하는 그 도파민성 뉴런이 많이 존재를 하는 그 중뇌 부분에 이제 이 레코딩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측정을 할 수 있는 그걸 꽂아놔요. 측정을 할 수 있는 침 같은 걸 꽂아 놓거든요.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. 머리에 뭘 꽂고 있죠. 그래서 이 도파민이 얼마나 분비되는지를 얘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원숭이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그냥 그냥 가만히 이렇게 묶어다 놓고 얘를 가만히 묶어다 놓고 불쌍하지만 그냥 주스를 주는 거예요. 주스를 먹으면 그 주스가 리워드인 거죠. 그래서 주스 먹으면 기분이 좋죠. 그러니까 이렇게 도파민 분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. 평소에 비해서.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림이 뭘 의미를 하냐면 이거는 이 봐보세요. 이제 여기는 no CS, no 그러니까 이게 컨디셔닝 스티뮬러스일 거거든요. CS가 여기는 줄임말이 안 적혀져 있는데 어쨌든 이게 자극이에요. 어떤 특정 자극. 그리고 이거는 보상, R은 reward. 이거 봐봅시다. CS인데 CS가 있죠. 여기는 no CS고 그러면 이 원숭이한테 뭐가 다르냐? 똑같은 상태에서 이제 훈련이 몇 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이것을 똑같이 이렇게 묶어놔요. 똑같이 묶어놓고 레코딩 그대로 하고 있어요. 근데 맨날 계속 빨간색 점만 보여주다가 갑자기 연두색 점을 보여줘요. 연두색 자극이 빡 나타나요. 그러면 주스가 나오도록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앞선 뭐 이런 세팅에서 보면 이 상태는 뭐 자극의 종류는 그때그때 다른데 뭐 예를 들면은 이 연두색 자극이 여기 딱 나올 때만 이후에 1초 있다가 바로 주스를 주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그런 상황을 계속 훈련을 한 거예요. 계속. 그러니까 빨간색 자극이 나왔을 때는 주스가 안 나오고 어떤 연두색 자극이 특정 장소에 나왔을 때 주스가 나오는 걸 계속 연습을 해요. 이게 조건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럼 원숭이가 알게 되겠죠. 어떤 자극이 나왔을 때 리워드가 나오는지 원숭이가 깨닫게 되겠죠. 그래서 이걸 이제 알 수 있도록 얘를 연습을 막 시켜요. 얘를 훈련을 막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측정을 하게 되는 상태입니다. 즉 어떤 그 보상이 나오는 자극을 봐요. 얘가. 그러면 알고 있는 거죠. 얘가 보상이 나올 거다. 그러면 도파민이 빡 분비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. 근데 신기한 것은 주스를 먹었을 때는 분비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그 보상이 있는 자극을 봤을 때, 뭐 들었을 때, 그럴 때 도파민 분비가 되더라.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. 똑같아요. 똑같은데 똑같이 이제 훈련을 막 했어요. 그래서 그 연두색 자극을 보고 리워드 오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도파민 분비가 됐어요. 기분이 좋죠. 근데 리워드를 안 준 거예요. 주스를 안 준 거죠. 그러면은 반응이 없다가 바로 이게 지금 초거든요. 1초, 2초. 리워드를 줄 때가 됐는데 안 주네 하니까 도파민의 활성이 도파민의 분비가 이렇게 여기 푹 빠져 있는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기분이 안 좋아진 상태가 아닐까라고
해석을 하는 겁니다. 이거 이제 이해되셨나요? 이걸 이해해 주면 되고 이제 남은 도파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봅시다. 이해를 해 보면 되고 이 부위 같은 요런 거는 수업 시간에 할게요, 다시. 이미 여러분 많이 알고 VTA예요. VAT 아니고 VTA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VTA인데 그러니까 복측 피계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측 ventral인 거죠. 그러니까 피계 중에서도 요쪽인 거죠. 앞쪽. 그러니까 요쪽이 ventral이잖아요. 배 쪽이. 그리고 등 쪽이 이제 도살이라고 그냥 ventral 쪽이다. 피계 이 중내 중에서도 요쪽에 속한다라고 해서 ventral tegmental area를 줄여서 VTA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중내에서 제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여기 있죠. 중내가 이제 피계, 시계 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피계 중에서도 ventral 쪽이라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에 도파민을 분비를 하는 많은 신경세포들 다발이 모여 있다라는 게 이제 VT의 영역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 원숭이에서도 비슷하고 인간에서도 여기가 이제 미드브레인 영역이죠. 미드브레인 중에 ventral tegmental area라고 하는 그냥 뭐 다 외우기 힘들면 그냥 VTA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고 그 VTA 영역에 이제 이렇게 도파민을 요거 화살표 있는 여기서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여기로도 분비하고 전두엽 쪽으로도 분비하고 뭐 여기 아나전두 피질이죠. 아니면 뭐 ventral prefrontal cortex 해도 되고 아니면 medial prefrontal cortex 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분비를 하고 뭐 다른 쪽으로도 막 다 분비를 해내요. 이 VTA에서 시작을 해서 도파민을 그래서 여기서 도파민들이 막 분비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. 보상과 쾌락에 관여를 하는 영역이다라는 거는 너무 많이 얘기를 했죠. 보상이나 쾌락과 같은 뭔가 신나고 그런 것에 리워드를 받거나 막 할 때 관여하는 영역이 VTA죠. 근데 이 영역만 관여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. 그냥 정말 수많은 영역이 관여를 하겠지만 그래도 VTA가 인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연구자에 의해서 조금 알려져 있다 정도인 거죠. 그래서 이런 영역입니다. 여기서 이제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는 거죠. 이런 데로. 여러 군데들로. 그래서 도파민성 뉴런은 신경 전달 물질로 도파민을 분비하는 뉴런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. 이게 이제 신경세포라고 했을 때 끝 말단에서 분비를 하는 이것이 이제 도파민인 뉴런이 도파민성 뉴런이고 이 도파민성 뉴런은 어디에 많이 있다? 미드브레인 중에서도 피계인데 피계의 배쪽 부분인 ventral tegmental area에 많이 모여 있더라. 그래서 전두엽으로도 보내고 뭐 해마로도 보내고 약간 뇌량 근처로도 보내고 스트레텀 선조체 뭐 이런 부위가 있어요. 이런 데로도 뽑아내더라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됩니다. 알겠죠? 이제 말단에서 분비를 하는 물질이 도파민이면 그것이 도파민성 뉴런이에요. 얘가 이 주황색으로 표현된 얘가 만약에 도파민성 뉴런이다라고 하면 얘가 활성화가 되면 이 끝에서 뿜어내는 것이 도파민인 거죠. 물론 다른 애도 뿜어낼 수가 있지만 도파민을 뿜어내는 뉴런을 도파민성 뉴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신경 전달 물질로 도파민을 뿜어내는 뉴런. 너무 많이 얘기하죠. 아유 감기. 자 축색 넘어갑시다. 도파민, 보상, 쾌락. 운동에도 관여를 하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. 보상과 쾌락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. 이게 그래서 중독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. 담배를 폈을 때 도파민 분비가 활성화되면 쾌감을 느껴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또 이 보상을 받으려고 니코틴을 이제 찾는 거죠. 크레이빙, 갈구하게 되는 거고 많은 것들, 중독된 약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어떤 중독된 행동들은 뭐 인터넷 중독도 그렇고 물론 인터넷 중독은 말이 많지만 어쨌든 여러 중독들이 이 도파민 분비와 연관을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. 그리고 도파민 분비는 원래는 뭐 예를 들면 담배를 한 대만 펴도 도파민 분비가 요만큼이 됐는데 이걸 한 대만 피면 안 되는 거죠. 그 다음엔 두 대를 펴야지 요 정도로 이제 도파민 분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계속해서 양이 늘어나게 되는 게 중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. 또한
도파민뿐만이 아니라 충동 조절이나 약물을 만성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뭐 이런 분들을 봤더니 억제 기능이 잘 안 되는 거죠. 담배를 피우고 싶지만 참아야 되면 굉장한 그 억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. 자기 통제 능력이. 근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, 그 약물을 계속 사용하고 남용하시는 분들을 봤더니 전두엽 활동에 저하도 보인다. 그러니까 이게 그림인데 예를 들면 이건 우울이에요. 우울이기는 한데 이것도 뭐 중독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중독에 걸리신 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앞쪽 있죠. 전두엽으로 피가 얼마나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우울에 걸리신 분, 그 우울증이신 분들은 전두엽으로 가는 피의 양이 작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이게 이제 약물 중독에서도 이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고 아까 도파민이 운동에도 관련을 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몸을 부드럽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 거예요. 그래서 파킨슨병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 이 도파민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요. 도파민 분비가 잘 되지 않는 거죠. 그래서 떨림도 있고 경직 끼고 자세 되게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.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지 기능에도 떨어져 있는 거고. 그래서 담배도 있고 설탕도 있어요. 사탕 아니면 뭐 탄수화물 같은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카페인도 있고 커피 막 먹고 싶죠. 커피 안 먹으면 막 손 떨리고 커피 한 잔 먹어서 예전엔 괜찮은데 지금 10잔 먹어도 잠이 오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죠. 니코틴도 있고. 근데 이런 것들에 다 중독이 되게 되면 이 도파민 분비가 그 노멀한 상태 때에 비해서 똑같은 양을 먹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.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. 똑같은 양의 설탕을 먹었어요. 똑같은 양의 설탕을 먹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파민 분비를 측정을 했습니다.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 분비 이 정도로 돼요. 지금 빨간색으로 갈수록 도파민 분비가 높은 거거든요. 일반인들은 이만큼이 되는데 이 설탕 중독에 되신 분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도파민 분비가 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래서 다른 물질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. 중독이 됐을 때. 그래서 더 많이 설탕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. 그러면 그게 바로 설탕 중독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또한 이 도파민은 뭐 아까 앞에서 우울증에도 영향을 주고 뭐 조현병이 원래 정신분열증이었죠. 그 원래 언어가 그래서 조현병으로 언어가 바뀐 건데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우울하지 않은 분들의 도파민 분비가 요만큼이면 우울하신 분들의 도파민 분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조현병 환자분들한테 봤더니 일반인들에 비해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분들이 전두엽 부분이라든지 측두엽 부분에서 도파민 분비가 조금 높아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죠. 근데 무슨 이게 뭐 100%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경향성이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고 우울증을 이렇게 도파민 하나로만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닌 거를 항상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는 거죠. 이거는 도파민 분비가 VT에서 된다 뭐 이런 것들이고 그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G 모습이고 이것도 VTA에서 막 여기저기로 뿜어내는 거예요. 그 중에 하나가 뭐 특이 신경핵 뭐 이런 애가 있다 그 정도로만 알아주면 되고 그래서 보통 이 도파민을 뭐 동기라는 뭐 이렇게 크레이빙 갈구하게 하니까 뭔가를 하고 싶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도파민이죠. 담배를 피고 싶다든지 뭐 설탕을 먹고 싶다든지 공부를 하고 싶다든지 공부를 했을 때 뭔가 공부를 하는 경험이 되게 좋은 리워드를 갖고 왔어요. 근데 뭐 나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갖고 온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공부를 봤을 때도 도파민 분비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공부, 동기, 삶의 활력과 관련이 있는 게 바로 도파민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. 약간 내려가긴 했는데 여기가 이제 미드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중에 요 부분이 VT다. 그래서 얘네가 지금 다 도파민성 뉴런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도파민성 뉴런들이 이제 막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거죠. 그거 똑같은 그림이죠. 그리고 VTA에서 되게 유명한 경로 중에 하나가 뭐 뉴클레어스 어캄번스로 이제 도파민이 뿜어나가는 경로인데 뉴클레어스 어캄번스 위치는 축이신경에 한글말도 어렵죠. 다 어려워요. 이 부분이에요, 요 부분. 여기에요, 여러분. 여기가 지금 시상이거든요. 탈라머스 돼 있죠. 가운데 있는 애. 탈라머스고 그 옆을 둘러싸고 있는 애들이 있고
구조물이 이렇게 다 있는데 이름이 다 달라요. 근데 요 앞부분이 뉴클리어스 어컴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한글로는 측이신경핵이라는데 이거를 외우시지는 말고 이 측이신경핵 그냥 뉴클리어스 어컴번스가 논문에 읽다가 나온다 그랬을 때 아 이것이 도파민 경로랑 연관이 있어. 도파민은 보상이랑 뭐 이런 그 리월드랑 연관이 있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뉴클리어스 언컴번스라는 위치가 나왔을 때. 그리고 오늘 말씀 이게 해마랑 여기가 이제 히포캠퍼스 해마죠. 그리고 아미그달라는 따로 있습니다. 이렇게 보이시죠? 해마랑 아미그달라 따로 있는데 그냥 단지 붙어 있을 뿐이에요. 그리고 그 말단에 어쩌다 보니까 아미그달라가 해마의 끝부분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?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.